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검법은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9월 4일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번갈아가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 2 제5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추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던지 매우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국회는 반대하는 경우도 그 의사를 표기하여 각각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논의의 장인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위원 개개인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2분씩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촉구하는 그러면 신동욱 의원님께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3번이나 요청을 발언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주시니까 좀 황당하네요, 제가. 예, 우선 먼저 간사 선임 안건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법사위가 중요한 안건이 계속 지금 처리돼야 되고 특히 이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이제 각 상임위로부터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급한 거 우리 경중도를 가려서 빨리빨리 간사 간에 정리해야 보다 많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지금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납득이 갈 겸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즉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주에 있었던 안건조정에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누구 뒷얘기가 안건조정위원을 정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정한 건지 우리 당에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정한 건지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에겐 참석 안 했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국민들께 하시면 국민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거로 아시잖아요. 법사위원장님이 법질서를 준수하시고 또 우리 국회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즉각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시 한번 그 간사 없는 이 회의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런 상임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간사 안건을 좀 올려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법사위가, 예, 뭐, 그동안 처리된 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간절히 말씀드립니까? 우리 여야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하고 제대로 된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 전당에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 사실 두 분을 이렇게 손을 감싸쥐고 마치 화해가 다 되냐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여야가 하나 된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연출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먼저 여당 우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 대표께서 하는 말씀이 이건 무슨 내란 청산? 한마디로 보다 더 강하고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는 청산하자. 이제는 악수도 안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당신들은 청산 대상이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그런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산합시다 우리. 네,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그 과정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3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이미 1소위 법원심사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사하고 처리돼서 전체 회의에 올라왔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간사 선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일련의 계획하에 움직인 그런 의도된 행동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3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지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1소위에 들어오셔서 심사에 참여하셨어야죠. 1소위 논의 때 논의 안 하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자, 1소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 2분만 들어가시게 되죠. 자, 그러니 진짜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4분이서 충분히 발언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토론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토론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뒤늦게 안건조정위 회부했죠. 그런데 안건조정위 회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간사랑 협의해야 되니 법상 간사랑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간사를 빨리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부한 게 아니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사가 현재 없으니 그 여당 간사인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원과 2번 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 간사가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거친 거죠. 간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당의 교섭단체의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그 의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간사가 없으니 제가 전체 의원님들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거쳤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회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국회법 57조의 2 5항에 결국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이지 합의해서 선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전체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있는 것에 기간다고 아까 지금 왜안 하시고 일어나세요? 버스 지나갔습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굳이 사실관계도 틀리게 말씀하시고 법 조항의 내용까지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저지른 그 위법 사항이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상황을 보면은요, 간사가 분명히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간사 간의 협의 없이, 간사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타당에 위원을 지명을 했고요. 그 위원 2명에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체 통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지금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건조정위원회의 원래 취지를 본다면 9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도 안 거치고 우리 국회에서 몇 시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끝났던 관행이 있습니다만은 그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6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회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를 않고 다른 당 위원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사위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의 직무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죠. 그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 위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법사위 행정실에 관련 규정을 문의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행정실 직원분들, 지금 위원장만을 무슨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 전반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모든 위원들을 다 보좌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성을 하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도 해놨고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행정실, 직원분들 다 지금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법한 사항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법사위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간사 선임,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회의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저 비교섭 단체의 네, 최혁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사다운 간사를 좀 추천을 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나경원 의원 추천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자꾸 하시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나. 갑자기 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해가지고 종교 탄압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손영보 목사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법사위에서 간사 정도, 위원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원칙 지키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불리하면 정치 탄압이고 유리하면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법사위의 위원이 되고 간사까지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온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세요. 내란 잔당들이 언제 다시 수면 위에 고개를 쳐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까봐 마음이 졸여서 밤잠을 아직도 못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란 이 얘기를 가지고 부정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법치주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용민 간사님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박은정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절대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끝까지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적 질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 우리 법사위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간사 추천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 내란에 대한 반성, 계엄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사전에 한 사람이 우리 법사위의 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만 김용민 간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말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정확하게 57조의 2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안건조정위원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비교섭 단체에 각각 3명, 2명, 1명씩 추천 요구를 한 것이 속기록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국민의힘 당의 간사가 부재하는 관계로 인하여 국민의힘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것은 위원장이 또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협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추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 중에 위원장 발언과 진행을 방해하는 송석준 의원님은 행정실에서 명기를 해 주시고요. 1차 경고합니다. 자, 경고 2번 이상 2번을 넘어가면은 퇴정을 명하도록 사전에 경고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 네. 네, 그러면 각 당 한 분씩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추미애 위원장 홀로의 나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또 간사와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 통보입니다. 일방 통보라는 말씀, 이거는 도대체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사 선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선임안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관한 지금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에 소위의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증인 출석의 요구권, 이 의사일정 제3항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채택 안 해주시고 지금 토론하자 그러면 결국은 다 빼고 또 관봉권 띠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정 진행을 보면은 지금 법사위가 원래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을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준용되는 겁니다. 일반 지금 법사위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관봉권 사건 하자고 지금 또 하는데 저희는 사실 갑자기 지금 증인 내라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냈습니다. 저희 당 45명 냈으니까 이거 하실 거면 저희 45명 다 채택해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띄지만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왜 하느냐? 상호 간에 논의를 충돌할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90일이라는 시간은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에서부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숙려기간은커녕 90일 이내에 논의하라는 것을 16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는 절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단지 5% 받았는데 의석수는 171대 108석이 됐다고 이렇게 폭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상임위 안건을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16분 만에 끝내고 이것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간사 선임 해달라는 것, 두 번째 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것. 민주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 특히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의 숙려기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단서에 보면 양당이 협의해서 90일 내에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읽으면 90일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행, 제동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빙자해서 관봉권 수사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4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니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으니 모두 채택해서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올바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채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건조정위원장은 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이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충분히 하는 곳이 안건조정위원회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는 곳이라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놓고 출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셨는데 그 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죠. 계엄 해제하러 진지하게 응했어야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내란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전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서울 충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지금의 법사위는 정말로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법사위입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확실한 단죄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법사위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께서 왜 법사위 간사가 자격이 없냐 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하는 이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그런 내란 동조 행태,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그동안 많이 거론을 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시고 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이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사위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가 다시 재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위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이게 왜 지금 다시 이 정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고 그리고 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사실상 그것을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권 차원의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그 원천이 드러날까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지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이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이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이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위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뭐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진술 세미나 등 각종의 증거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것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봉권 띠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법사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개혁에 오늘도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그리고 정권의 이 특활비 뭔가 그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로 의심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의 당연한 권한과 또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고 하지 말자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검찰 개혁을 찬성하신다면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각오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검찰에 이런 정치 공작이나 증거인멸이나 범죄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외에 세 분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민 의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위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 제출
요구 대상 기간과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9월 15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 토론 기회 드렸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두 번째 토론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세 번째 토론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추미애 의원님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발언권을 얻는데 정말 제가 무슨 안건이고 뭐고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저희가 법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의 상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요 추미애 위원장이 오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고집은 세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환노위원장 하시면서 기계 있게 다른 당 의원들, 자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소신 관철시킨 점, 드루킹 사건 수사하자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드루킹 사건 수사하게 만든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소신 있게 찬성하신 점,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정계 입문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국회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털막 해서 국회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열띤 토론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오셔서 뭐부터 잘못 꼬였습니까? 일소위 느닷없이 3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일소위 위원, 주진우 위원 추천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셨죠? 주진우 의원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나경원 관사가 왔어요. 좋습니다. 내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떼지은 거죠. 여러 명이 동시에 똑같은 발언하면 떼지은 거죠. 무슨 내란이다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에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협의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간사는 왜 안 해줍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님 몇십 년 동안 정치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 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상대당 제1야당에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박은정 의원님, 조국 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 와 있을 자격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경고해 주세요. 스톱하시죠.
자, 신동욱 의원님 발언 부분은 속기록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 하셨어요? 저런 거?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꼬리 잡을 자격이 없으니까 빨리 근거해 주세요. 왜 반말을 저 말보다 무슨 반말을 해요? 저 말보다 아무 근거 없이 상대방 의원들의 내란당이다 내란을 하는 게 더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란 아닙니까? 성추행 아닙니까? 그거? 성추행 아니냐고. 왜 성추행이라고 하셨어요? 성추행이니까 위원장님 경고하세요. 연구해 주세요. 경고하세요, 위원장님. 뛰어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적어도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십시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회법 제146조에 명기되어 있고 국회법 제147조에는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님은 자 한번 본인을 보는 거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합니다. 경고 사유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발언할 때 의사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발언 기회에 토론 기회에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사유를 끌어와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자, 더 이상 발언권을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영교 의원님 마이크 주시고. 자,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자기 차례 오면 다시 발언하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질의하게. 내가 발언하게. 가만히 계세요. 곽규택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발언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곽규택 내가 발언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일합시다. 그만 떠들어요. 위원장님께 저렇게 무례하게 떠드는 사람들 꼭 발언을 중지시켜 주시고 발언도 못하게 해주시고 또 퇴장 조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 돈이 이게 돈다발이에요. 검사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돈다발에 5천만 원이에요. 비닐이 칭칭 동여매져 있고 여기에 띠가 딱 들려 있어요. 이 띠는 어느 은행에서 나온 띠인지 언제인지 날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 은신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건진 은신처에서 나온 이 돈다발이 검사들이 압수수색하고 이 돈다발에 스티커
검사가 없어졌어요. 이 돈다발의 띠지가 없어졌어요. 이 돈다발이 전부 다 해체됐어요. 이 돈이 김건희한테서 나왔는지 윤석열한테서 나왔는지 국정원에서 김건희한테 왔다가 건진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돈은 2022년 5월 13일 날 발행된 돈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에 하면 2022년 5월 10일에도 10월 달에도 또 이런 관봉쳐진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실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다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2022년 5월 13일에 나온 돈이니 윤석열과 관계되어 있나 보다, 김건희랑 관계되어 있나 보다 화들짝 놀라서 이걸 다 해체해갖고 분해해버렸으니 이게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에서 한 번 더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이 관리를 했던 수사관이 나왔어요. 그날 이 관리를 했던 검사가 나왔어요. 검사는 의원님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어리버리하게 대응하고요. 그리고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사무 규칙에 의하면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 규칙 4조하고 몇 조에 의하면. 제가 오늘 다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압수물 사무규칙, 압수물 사무규칙에 하면 이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돈을 다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무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수물은 압수물 원형 그대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압수물 사무규칙 4조에 이 돈다발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체했어요. 그러니 이 검사들 불러다가, 수사관들 불러다가 이야기해서 왜 너희들이 범죄를 안 잡고 왜 범죄자의 증거를 은멸했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묻자고 하는데 왜 나경원 의원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며 왜 여러분들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감싸자고 하는 겁니까? 수사는 수사로 넘기고 법사위는 뭐 하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거 막아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행태가 막아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이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해서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소란 행위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곽규택 의원님,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이게 들어갈까 두려운가? 이 돈다발이 들어갈까? 위원장님, 이 돈다발에 증거인멸이 들어갈까 두려운 국민의힘당 오늘 낱낱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지난번 그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지난번 안건 조정이 16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 조정위를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놓고는 저희는 일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자기들이 신청해놓고는 와가지고는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안건조정위를 충분히 안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기억을 못 하시면은 문신이라도 새기라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기
압수계에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검찰 수사관, 최근에 퇴직한 그 수사관 얘기는 전직 수사관입니다. 자기 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관봉권을 단 한 번, 딱 한 번 봤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에서 와서 했던 그 수사관들이 이 관봉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은폐, 이 수사에 대한 은폐, 띠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뭔가 숨기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찰이 건진법사 김건희죠. 김건희하고의 연관성,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건진이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 인물이었던 거죠. 수사를 했습니다. 남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건진에 대해서 구속도 못했어요. 남부지검장 친윤 신흥석 검사장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잘한다고 맨날 언론 플레이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언론 플레이하면서 건진법사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관봉권을 이렇게 다 풀어헤쳐가지고 띠지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수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수사를 하게 해주라, 수사로 밝히면 된다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발족을 했고요. 특검 발족하는 과정에 이 띠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이 관봉권 띠지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요. 왜 이 띠지가 없어졌는지, 관봉권 수사가 왜 은폐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질문을 수사가 성역입니까? 검찰이 무슨 성역이에요? 검찰이 성역이면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까? 저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수사를 저 또한 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권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하라고,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관봉권 띠지 수사가 왜 은폐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소청법과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봉권 띠지 사건 때문에라도요. 그런데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검찰개혁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협조 안 하시고 논의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떼쓰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론을 제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막말을 하시더니 오늘은 또 신도궁 의원님께서 저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조직 문화입니까?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 조직 문화예요? 검찰과 같이 몰락하세요. 검찰 조직 문화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 띠지 관봉권 수사가 어떻게 은폐되고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종결, 네. 김기표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21조의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에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9월 2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열띤 토론이라고 하면서 토론회 하면서 매번 한 명씩만 주는 이런 토론도 있습니까? 이건 국회를 떠나서 어떤 토론회도 이렇게 운영되는 법 없고요.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정청래 위원장보다 더 심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고요. 아니 안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도 발언권을 제한하고 다 끼어들고 한쪽만 경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번 소위에서 청문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 거 제가 봤어요. 거기 젊은 여자 수사관들을 조리돌림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 수사관들은 경무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미숙할 수 있죠. 보통은 관봉띠지라는 거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날짜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봉띠지가 만약에 그렇게 정보가 많다라면 김종숙 여사가 관봉띠지로 옷 사고 한 거 왜 무혐의 났습니까? 어느 은행인지 어느 정보가 다 확실하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이 젊은 여수사관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이걸 음모론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 여수사관들이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거를 일부러 없앱니까? 없앤다면 사진까지 없애야 맞는 거죠.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진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거기 지금 사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까지 흔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띠지만 없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통상 보통 사건에서 압수물이 왔을 때 현금이 얼마인지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했을 때 보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여러 수사관들이 그 업무를 맡은 지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에 경무에 시달리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진짜로 이게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로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나서서 이거 수사하자는 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수사를 얘기했어요. 특검 사안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상권 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검사의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나라 감다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수사에 관해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뭐 어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고 배당도 그럼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특검 이슈 나왔어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여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양해해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배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특검이 국회가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 관봉권 띠지 사건은 특검 사안이라고 찍어서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놓고 거기 관봉권 띠지 관련된 정보 그 사진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원본이 아니 그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 여자 수사관들 그때 증언하는 거 봤어요. 그 젊은 여성 수사관들이 아니 본인들은 자녀 없습니까? 가족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징계나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자랑하면서 그 젊은 수사관들 조리돌림하는 게 그게 똑바로 된 겁니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 진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그 젊은 수사관들 실수한 것을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불러서 공개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검찰청 해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김용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띠지 사건이 지난 금요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온 국민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시 나왔던 백혜령 경정 경찰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압수 목록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냐? 라고까지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는데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검찰청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개혁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저희가 청문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젊은 직원들, 수사관들,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시에 그 여직원이 쓴 메모를 못 보셨습니까? 그 메모가 지금 국회 청문회 하는데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향해서 욕설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지적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지적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편 드는 것도 적당히 편 들어야 되고
네, 막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막아야지. 이미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다양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검찰개혁을 다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국가가 재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띠지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게 어느 특검에 넣어라 마라도 아니고 이게 검찰 내에서 내부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게다가 검찰은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해봐요. 검사들이 영장 또 다 기각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늘 하던 대로 검사와 관련된 영장은 절대 발부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제1원칙 아닌가요? 또 그게 반복될 것 같으니 이번엔 적어도 공정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게 그런 절차, 과정을 잘 관리해봐라 라는 지시인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또 왜곡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간사 선임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간사 선임 표결하면 자신 있습니까? 한번 표결해 볼까요? 표결하면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 게다가 부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부결되면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간사 선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표결 한번 강행해 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 사과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간사 선임하지 않고 있다. 간사 선임 상정해달라. 그 얘기 하시는데요. 간사 선임 상정하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신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논의보다는 건설적인 논의하시고 빨리 사과부터 하시는 게 법사위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루빨리 돌리는 게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필요한 입씨름을 할 필요 없잖아요.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그 협의 절차 거친 것을 참고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발언은 나중에 대체 토론 하실 때 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 의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조회숙 의원님, 신상 발언 말고, 네, 의제에 관련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배숙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 위원장의 진행을 네, 잠깐만.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갑자기 이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 해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뭡니까? 이게 다른 게 두 개가 왔는데요. 노란색과 잠깐만 좀 스톱해서 이 노란색과 분홍색 이게 왔는데 어떤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눠드린 것. 그런 것이 지금 네. 상정된 거라는 겁니까? 이거는 간사 협의도 없이 뭐 이렇게 다 뺐어요, 증인들을. 간사 협의 없이 간사들을 어떻게 다 뺐어요? 자, 위원장실에서 마음대로 정해요. 자, 발언을 계속 이어가세요. 자, 네. 잠깐만요. 나중에 답변을 예, 그, 제가 예, 되니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기 22일 날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건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노란 저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하려면 이걸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지금 여기 갑자기 우리 당 신청은 거의 다 뺀 이걸 가지고 이게 안건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신청을 했고 저쪽도 신청을 했고 그럼 다 같이 처음에 이 노란 띠지가 있는 이 서류에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좀 공정하고 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임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당적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도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놓으시면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 띠지게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발언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법 57조의 이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의 소속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간사가 선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접촉을 했다. 그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원으로 저희들한테 그 어떤 상의 없이 제가 알기로는 송석준 의원님과 박준태 의원을 뭐 선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 통지도 안 갔어요. 안 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고 지금 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협의를 했으니까 그것과 가름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상 이렇게 이거 문헌상 해석하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사 선임권에 대해서 자꾸 어떤 뭐 그 내란이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다른 위원하고 다르게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좀 정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자들은 이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는 잠깐만 제가 얘기 중입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법사위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재판을 합니까? 지금 대법원에 왜 재판을 합니까? 무슨 그 결론을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왜 탄핵 소추했을 때 왜 내란을 뺐습니까? 왜 내란 뺄 때 왜 국회 동의도 안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김문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계속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조배숙 위원님이 인용하신 그 조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 간사와 협의에 선임하도록 돼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김용민 간사가 국민의힘당의 간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또한 아까 안건조정위원회 추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사실의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여기 시간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4일 19시 15분에 전자메일로 해당 위원님들,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관련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침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시민과 맞서게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것, 그리고 계엄 해제 권한을 막으려고 군을 동원한 것, 그것도 특전사를 동원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내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자,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만 들어보세요. 조배숙 의원 했잖아요. 지금. 조배숙을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서도 잘 몰라. 조배숙 의원 했으니까 우리 당이 하지.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설 도중에 정청래 대표께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이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가서 오늘 누가 말했는지 밝혀졌어요. 정말 반성하십시오. 예? 정말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민생협의체도 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겨우 이틀 만에 본회의장에서 죽기를 바란다고요?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러니까 내란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나경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반말 쓰신 거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조성은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 말씀하신 거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제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한테 그랬죠? 저한테 반말한 건 사과하겠다. 그렇지만 효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런 말씀 사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저는 법사위원커녕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 여기 왔냐? 나경원 의원 다음 주에 재판 있죠. 또 특검 수사 앞두고 있죠. 이걸 피하게서 오신 걸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신성말하면 신성말을 하세요. 사과를 하시고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조선은 무슨 국민을 대표할 뭐 자격이 부족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사과부터 하시고 발언하시고 신성말 하십시오. 예? 도대체 당대표가 연설하는데 노상훈 수첩처럼 수고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같은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걸 한자어로 불구대체로 원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함부로 해가지고 오늘 밝혀졌어요. 발언자가 밝혀졌다고요. 노상훈 수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도 안 계실 것이고 우리 정청래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 이렇게 말하자. 국힘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반성하세요. 이런 말 서신 분들이에요. 오늘 누군지 찾아보세요. 예? 살인죄 예비 음모, 예? 살인죄 수사를 부르는 팀들하고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같이 국정을 노리겠어요? 제발 좀 부끄러워하세요. 그만 좀 말씀하시고 송석진 의원님도 가서 원내대표님께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신 분 취소하세요. 그리고 좋은 분 내정해가지고 법사위에 오게 하세요. 정말 저 부끄러워요. 예? 부끄러우세요.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이거 입혀진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제1당을 상대로 우리 야당을 이해로 조세를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야당 원내대표가 했으면 야당이니까 다 죽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죽고 국회의원들이 죽고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야당 원내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를 죽이겠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똑똑해졌어요. 민주당을 갖다 신뢰하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원장님, 이렇게 기재해. 소론 종기를 요청합니다. 여기가 나경원 의원의 신상발언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위원회가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빨리 의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자회견 회견장에 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소통관 가서 하세요. 왜 자꾸 면책특권 활용해서 신상발언합니까? 면책특권 활용하려고 사기자에서 신상발언하시면 소통관에 가서 하세요. 소통관에 가서 공소 취소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조배숙 위원님으로부터 이 증인 명단에 대해서 그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처음 배포했던 증인 참고인 명단은 각 당에서 신청한 증인들과 참고인을 망라한 명단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배포한 이 명단과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협의했습니다. 아까 찾아가서 저 협의했지 않습니까?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청문회가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고하셔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표결을 하면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이 명단이 저희의 협의 결과를 참고해서 확정한 명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찾아가서 협의했죠. 이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균택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균택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다시 배부해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